네, 저희가 계속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송규입니다. 네. 자, 저희가 화재 관련해서 앞서 소방당국의 브리핑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협회장님께서는 지금 화재 원인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이미 나왔겠습니다만 1차적인 화재 원인은 버스와 트럭이 이제 추돌 과정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길이 이제 천정의 이제 그 가연성 물질로 신속하게 확산이 돼서 이제 대형 인명 피해, 큰 화재 확산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음 터널에 있는 구조물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0년 수원에서 발생한 방음 터널 화재 당시에도 이 불에 탄 방음 터널이 전체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화재에 취약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거거든요. 지금 예. 방음 터널 자체 내에 지금 가연성이 되는 이 플라스틱을 설치하도록 지금 규정이 돼 있거든요.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방음 터널에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런 유리 섬유를 사용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밖이 좀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후광물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이번 사고와 같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영상만 봐도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관련 법령에도 이런 유리 사이에 접합 필름을 넣은 접합유리 사용 같은 거를 권장을 하고 있다고요? 뭐 권장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해도 이제 괜찮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연할 때 이제 불에 탈 때 이제 유독성 가스나 맹독성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것도 실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터널과 달리 방음 터널도 방음 벽도 지금 터널은 터널인데 일반 터널보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고속도로의 방음 터널 같은 경우는 전부 지금 말씀하시는 이 플라스틱 수지로 이 소재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 보면 이제 그만큼 이제 위험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렇겠네요. 요즘은 이제 그 주변에 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방음 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라고 보면서요. 분명하게 이건 안전사각 기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영상으로 화재 당시의 상황, 그 이후의 상황까지 함께 보시고 계시는데 굉장히 좀 연기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인명피해 관련 상황에서는 차량 내에서만 사망자가 5명이 발견된 상태고 중상자도 여러 명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운전자들이 차량을 버리고 터널을 탈출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화재가 나면 이런 터널 화재는 다른 거와 달리 피난하기가 대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불의 확산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불이 확산되면서 유독성 가스가 있기 때문에 대피해야 되면서도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빨리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대피하지 않으면 이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그 노약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다른 차량보다도 더 빨리 대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아마 지금 차는 정체돼 있고 지금 차이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혹시 지금 차에서 대피하지 못하고 지금 사경을 해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하고 가정하에서 좀 이런 구조도 활동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지금 화면만 봐도 터널 안이 그 말씀하신 유독성 가스로 가득 차서 시야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 뭐 연기를 마신 경상 환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인명피해 가능성은 저희가 어느 정도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지금 예상도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2, 30초만 뭐 산소를 들이마시지 않더라도 굉장히 힘이 되는데 지금 산소를 들이마신 정도가 아니라 유독성 가스를 인체에 해가 되는 가스를 지금 마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신 사람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여러 가지 후유증이나 지금 또 대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추가 인명피해는 더 있다라고 예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요. 지금 이런 터널에서 불이 나거나
뭐 무너지거나 하는 사고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죠.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죠. 특히 또 사고가 나면은 소방대원들이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전부 모든 차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전부 사람들이 이제 걸어서 가거나 아니면 뭐 갓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것들이 굉장히 그 불편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대피하는 것도 어렵고 또 소방 어떤 진압하는 이런 진압 과정도 어렵고 특히 이제 또 진압 대원들의 또 위험성이 있거든요. 유독가스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서 중요한 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도 이렇게 터널 밖으로 시커먼 연기가 빠져나오는 모습을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교가 구조물이 이제 뼈대를 드러내면서 타는 모습 보셨을 텐데 그만큼 이제부터는 유독가스의 피해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유독가스가 이제 상황이 되고요. 지금 교각이 철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더 타면 교각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금속도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녹아내리거든요. 그래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대비를 하고 또 주변에 이게 무너지면서 2차적으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2차적으로 보면 이 안에는 그 차에 의해서 이제 차가 이제 연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화재 불씨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요즘 차는 전부 전기화돼 있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이런 그 화재 2차 위험이 있고 특히 이제 더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즘은 전기 차량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기 차량 안에는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에 이렇게 확산이 되면 이제 폭발하고 아주 위험한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감안을 하고 어떤 대피나 구조 이거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1시 49분에 화재 신고가 접수가 됐고 2시 10분에 대응 1단계가 발령, 그리고 3시 18분에 초진이 됐습니다. 초진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좀 상황 파악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실내이기 때문에 터널이기 때문에 초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방대원들이 진입하기가 어렵고요. 또 안에 있는 사람도 대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어떤 차량 안에도 어떤 모약자 어떤 다른 분들이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 위치는 지금 제도적으로 안전 제도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나 이런 그 제도적인 국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빨리 어떤 개선되도록 좀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음벽에 있는 유리가 터져나가면서 이 현장에서는 굉음이 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이 방은 터널의 하부를 지나는 47번 국도에 이 화재로 인한 낙하물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양방향 통행이 통제되고 있지만 또 인근을 운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주의가 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플라스틱이나 어떤 방아 유리 같은 것들이 이제 녹아내리면서 밖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조금 더 불이 심해지면은 여기 철근 있지 않습니까? 구조물들. 이것들이 무너 내려질 수 있어요. 왜냐, 불에 타면 이것도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녹아내리면 바로 수직으로 내리면 괜찮은데 옆으로 넘어질 수 있어서 인근의 대형 사고도 2차적으로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주변에 어떤 주택이나 이래 있으면은 여기에서 진화, 불이 어떤 확산될 이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감안하고 준비를 하고 어떤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터널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도 그렇고 현장에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는데 완전 진화까지는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진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에 차들이 전부 다 정체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압하려면 소방차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소방차는 들어가기 어렵고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지금 호스를 가지고 사람으로 인력에 의해서 지금 진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 또 도로기 때문에 이 교통이 지금 그 개방이 되려고 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뭐 하루 정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전화 연결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